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44비치 팟캐스트 12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의 첫 주, 지난주에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7월의 첫 주라서 후원자 명단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방송을 했어도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닌데? 지난주 7월 1일인데? 물론 이 첫 주의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네. 후원자 명단 불러드릴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호님, 박재권님, 디지님, 서지연님, 지훈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성님께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기 후원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카카오페이 통해서 또 일시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지난주에 장성균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지금 CP님이 이거 맡아서 하고 계신데 좀 많이 밀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122화까지 올라간 것 같고 123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또 기재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121화가 두 번 들어갔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할 때는. 라이브엔. 근데 뭐 라이브는 공개는 안 되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게 123화고 이번에 한 주 쉬고 이제 이번 주가 124화 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거의 다 따라온 것 같아요. 아직 게임데이 편이 재밌을 것 같은데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게임데이가 지난번 아닌가요? 123? 그런가요? 122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CP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오늘도 빠지시고 그러니까요. CP님 왜 이렇게 바쁘시죠? 약속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CP님이 사실 야심차게 사람 더 뽑히면 자기는 조금 시간 생길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아니라고 사람 더 뽑히면 더 바빠지실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역시나 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중단해야 되나요? 사람을 뽑으면 이제 다른 일들이 코딩 외에 다른 일들이 많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뽑힌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아무튼 요즘 당근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꽤 많다. 근데 150명은 넘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언론 봤던 게 150명 넘었고 왜냐면 요즘에는 회사가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좀 PR팀이랑 얘기 안 하고 뭔가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유명하진 않지만 아니, 저희 방송이 당근마켓 말고 네. 우리는 뭐 들어봤자 뭐 3, 40명. 네네. 그래서 뭐 근데 150명 넘은 거는 뭐 언론에 나왔던 것 같고 계속 뽑고 있고 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윈도우즈 11 소식을 가져왔는데 왜 제 소식은 스킵하세요? 그 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뭐 같이 묻어서 윈도우 MS 얘기니까. 네네. 윈도우 얘기부터 하시죠. 네, 윈도우에서 이제 익스플로러가 드디어 사라지고 엣지가 기본 장착이 돼서 이제 나온다고 하죠. 윈도우 11 얘기가 뭐 11 너무 헷갈리게 되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아니에요. 정확히는 엣지는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긴 하죠. 아니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11에서는 익스플로러가 빠지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 10에서도 익스플로러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WSL2가 그러니까 윈도우에도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H1, 20H2, 그다음에 21H1이 이번에 됐는지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20H1에 WSL2가 들어갔고 20H2부터 엣지가 탑재가 됐어요. 윈도우 안에. 그게 뭐 익스플로러 대체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도 설치는 할 수 있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깔려 있는 강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엣지는 그렇게 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맞아요. 익스플로러가 있는 것까지는 최근까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메이저 업데이트가 만약에 하면은 그때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윈도우 11이랑은 무관하게 10 얘기고요. 그렇군요. 11에 대한 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엣지를 요즘 낙교님이 쓰시나 봐요. 엣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뭐가 좋죠, 엣지? 독점 기업의
원래 중독되는 느낌이지만 원래 파이어폭스 쓰시면서 이렇게 모질라 재단이나 오픈소스계도 좀 네. 관심이 있으시고 저는 엣지를 쓰지만 여러분들은 파이어폭스 써주세요. 이율 배반적인. 근데 저는 원래 탭을 진짜 많이 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탭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원래 굉장히 헤비하게 많이 썼던 게 웹서핑하고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네. 뭐 거의 이제 하루에 30분 정도는 탭 정리만 해요. 와.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50개에서 200개씩 쌓여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탭을 그냥 쓰는 건 사실 전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크롬 쓰시는 분들이 탭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탭이 많아지면 조그매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시면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조그만 거를 윈도우를 또 한 3-4개 켜놓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되나?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각 윈도우마다 한 3-40개씩 떠 있으면 중복되는 탭도 많고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이제 방치된 상태로 이제 그쵸.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 상단에 이제 그 굳이 말하자면 수평 탭이잖아요. 우리 기존의 일반적인 탭 방식이. 네. 그래서 제가 파이어폭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파이어폭스의 트리 스타일 탭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은 약간 파이어폭스가 예전에는 네이티브 UI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좀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네이티브 UI를 확장을 해서 이 수직 탭을 구현한 플러그인이 이제 트리 스타일 탭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있고 계층화도 되고 너무 잘 써왔던 네. 거죠. 근데 요즘에 엣지로 넘어간 이유는 엣지에 기본적으로 그 수직 탭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트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던데. 트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트리 스타일을 쓰다가 엣지로 넘어간 제일 큰 이유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M1을 쓰는데 M1이 아직 15인치가 안 나왔잖아요. 화면이 좁은데 2분 아래에서 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직 탭이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그쵸. 이거를 더 줄일 수가 없어요. 트리 스타일 탭은 커맨드 기본적으로. B 누르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켜놓고 싶은 거죠. F1에도 없어지는데. 완전히 없애고 싶은 건 아니고 나만 있는데 아이콘만 남아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 상단에 뜨는 것처럼. 그 크롬의 작은 탭과 크게 차이 없는 크기로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도글 하이딩 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줄였다가 컨텐츠 볼 땐 줄였다가 그건 다 보고 나면 다시 늘리고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엣지를 테스트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빠지긴 했는데 크롬은 그 네이티브 UI 확장하는 게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 엣지에도 없었긴 할 텐데 그래서 엣지는 기본으로 그냥 자기가 구현해버린 거예요. 크롬이랑 차별을 하려고. 그래서 크롬엔 그게 아직도 없고 확장을 설치하면은 막 다른 창에 떠요. 그럼 네, 이제 그쵸. 창이 따로 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포기했었고 엣지가 그걸 마침 해준다고 해서 지금 거의 넘어간 상태이기는 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엣지 버티컬 탭만의 좋은 점? 그냥 뭐 좋은 점이 딱히 있진 않고요. 근데 네이티브 했다 보니까 사실 트리스타일 탭보다도 좀 빠릿빠릿한 느낌은 있어요. 대신에 계층이 없고 그냥 수직 탭이다라는 거 정도. 빠릿빠릿해도 100개, 150개씩 켜놓으시면 느린 거 똑같을 거 아닌가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그래요? 것 같아요. M1이 워낙 좋고 리소스만 좀 덜 쓴다고 하면 사실 저도 엣지 괜찮아요. 엣지 정말 괜찮고 그리고 어차피 베이스는 크롬이니까 네. 뭐 크로미움이라서 크롬이랑 다를 건 없어요. 사실 뭐 파이어폭스가 좋긴 한데 크롬에 많이 밀렸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뭐 확장 같은 것들도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크롬에서 쓰고 싶었던 이제 확장들 못 썼던 것들이 좀 잘 녹아 있고 그리고 제가 파이어폭스를 쓰면서 불편을 좀 감수하면서 썼던 부분이 원패스워드 쪽이긴 한데 네. 엣지 쓰니까 너무 통합이 잘 돼 있어서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파이어폭스는 통합이 잘 안 돼 있나요? 통합이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생각만큼 이제 잘 동작하지 않는다든지 경우들이 있다.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끊어져가지고 뭐 재시작하지 않으면은 원패스워드 한동안 동작하지 않는다든지. 근데 탭을 많이 띄워놓으니까 재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서 뭐 엣지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것 같다. 조금 단점이라면 이제 MS 계정을 써야 된다. 네. 이게 사실 MS 생태계에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서 MS 계정 만들어서 동기화하는 게 그냥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한국에 불법 문화가 많이 만연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윈도우 제품키 이제 어떻게든 뚫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사실 지났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어차피 제품키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인정하고 계속 그쵸. 체크하고 있는데 예. 그거 억지로 위험한 거 쓸 바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계정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종속돼 버렸거든요,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그런 팁이 있어요. 윈도우 설치할 때 랜선을 뽑고 설치해라. 아, 네. 로컬 계정 연결하기 네. 위해서. 그거 그냥 굳이 연결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게는 해주는데 네, 아직.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윈도우 11에선 그게 좀 더 강화되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통합이 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윈도우 쓸 거면은 뭐 애플이나 구글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네. 계정 쓰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엣지도 연동해 써보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건 없어요. 그냥 조금 이제 윈도우가 그러니까 MS가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빙 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빙이 빙을 밀고 있는 걸 못한 게 아니라 빙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빙이 검색 결과 괜찮으면 사실 네. 사람들이 그걸 쓸 것 같은데 그렇죠. 검색 결과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한국 기준으로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원래 사티아 나델라가 빙 출신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컨텍스트가 있어서 실제로 MS에서는 되게 많이 밀어주는 프로젝트 아직도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손을 못 놓고 있는. 그래서 빙은 손 놓을 수 있을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막 찾아봤었는데 그 검색 엔진 바꾸는 메뉴가 은근히 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있긴 있는데 약간 좀 메뉴에 맨 아래에 들어가서 메뉴로 들어가야지 그 검색 엔진 디폴트 바꾸는 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일부러 좀 숨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뭐 구글로 바꿔서 MS UI가 원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크로미움 기반이잖아요. 거의 크로미움 기반이어도 UI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아무튼 좋긴 좋다. 네이버 웨일 요즘에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로미움 기반으로 이제 하는 이유들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웨일도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특히 모바일 브라우저 옆에 사이드로. 그러니까 웨일은 사이드로 띄우는 브라우저 쪽이, 그러니까 스플릿해서 할 때 한쪽을 이제 모바일 크기로 줄여버리니까. 그 요즘 그거 뭐라고 하죠? 뭐죠? 사이즈를 바꾸면 알아서 리스폰시브 UI가 바뀌는 네. 그 리스폰시브 반응형이었나요? 네네네. 그거 웬만하면 지원하니까 그런 면에서 쓰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브라우저 싸움이 크로미움 기반 베이스들의 브라우저 싸움으로 다시 한번 좀 네. 점화되는 느낌? 그 MS가 이번에 엣지를 넣었기 때문에 점유율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아마도 뭐 20-30%까지는 쭉 올라가지 않을까? 그건 두고 봐야죠. 익스플로러도 그렇게 넣어놨는데 안 올라간 거. 익스플로러는 뭐 거의 네. 버린 프로젝트였어서 승호님이 사파리에서 버티컬 탭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탭 그룹이다라고 하셨고, 저는 요즘 사파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좀 더 네이티브 가까운. 그것보다 저는 이제 그 PIP로 영상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네. 네네네. 그거 제일 잘 돼 있는 게 사파리고. 파이어폭스도 잘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얘는 안 뭔가 되는 게 막 있나요? 어디 숨기기도 뭐하고 아무데나 넣을 수 있잖아요. 정확히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파리는 좀 고정된 위치에 있고 대충 던져놔도 원하는 구석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네네. 파이어폭스는 그거를 내가 막 세심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고, 네. 파이어폭스랑 크롬의 PIP의 문제는 그게 별도의 파이어폭스 윈도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파이어폭스로 커맨드 탭으로 창 이동을 하면 포커스가 PIP 윈도우에 맞춰져 있어요. 일단 기본이. 그래서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커맨드하고 물결표 요거 해가지고 이제 네. 그 안에서 움직여야만 되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네. 사실 저도 트리스타일 탭을 쓰고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탭 그룹이 추가가 됐길래 좋아, 한번 탭 그룹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데 트리스타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탭 그룹은 그 상단에 있는 탭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탭 안에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렇게 기능인가요? 되는 건데 기본은 이제 탭 그룹으로 지정을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들을 나중에 다시 열 수가 있어요. 닫아놨다가. 그래서 이제 회사 거랑 개인 거는 일단 나눠 놓는 것까지는 되게 괜찮고, 근데 이제 좀 열심히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리스타일 탭은 뭔가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막 파생된 애들이 알아서 밑에 막 붙으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탭 그룹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임의로 알아서 그런 정리를 쭉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괜찮은, 일단 예전 사파리보다 좋아지긴 했어요. 예전 사파리보다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류인 크로미움에서 벗어나서 웹kit을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 거죠. 결국
파이어폭스는 무슨 기반이에요? 첫째 기반이죠. 뭐라고 하지? 그 엔진이 있긴 한데 스파이더 뭔가 엔진이 있어요. 파이어폭스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크로미움이 대세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구글이 하는 게 대체로 대세를 많이 만들고 있긴 하니까. 그리고 다들 이제 거기에 쉽게 올라탄 거죠. 네, 여기까지 엣지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똑같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는 얼마 안 됐죠? 그 행사에서 발표했었는데 네, 발표 자체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윈도우 11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얘네도 뭐 기본적으로는 점점 OS 자체는 무료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이제 윈도우 10 넘어갈 때 네. 윈도우 8이나 7에 유예 기간을 주고 이 안에 업데이트하면 네가 불법이든 정품이든 상관없이 업데이트 된단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저는 네네네.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니까 서울시 교육청이랑 협약된 게 있어서 무료로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나온 정책도 윈도우 10 사용자는 무료로 11로 갈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정책이 있어서 업데이트 자체는 일단 계속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애플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유료로 앱스토어에서 구입을 하도록 처음에는 유도를 했다가 이제 업데이트 자체는 무료로 풀었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OS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무료로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도 그런 수순인 건가? 약간 업그레이드에 대한 무료는 일단 MS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네네네. 이번 거는. 근데 혹시 그러면은 애플 때는 OS 가격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그때는 잘 몰라서. 3에서 5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게 점점 싸졌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15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싸졌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땐 어렸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어떻게 했는지. 근데 뭐 스노우 레오파든가 뭐 그때부터 무료를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맥 자체를 좀 늦게 써서, 그러니까 언제 썼지? 레일즈 한창 배울 때 중간에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편은 아니긴 해요. 저는 되게 늦게 시작했었고, 그런 편이라서 그 약간 그 유료로 샀던 때는 약간 아니긴 해요. 제가 썼을 때는.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여전히 윈도우는 되게 비싸다. 여전히 윈도우 10 프로는 20만 원 넘고요. 네. 정품으로 그냥 라이센스 산다고 했을 때 뭔가 뭐 편법적으로 유통 경로가 많으니까 어떻게 좀 싸게 사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그냥 정품 라이센스를 MS에 산다. MS에서 그러면 20 몇만 원 하고 홈이 10 몇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유통 경로 어떻게 통해서 뭐 싸게 들어오는 걸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여러 번 설치할 수 있는 라이센스. 네. 그게 한 10만 원대 정도인 거고 약간 좀 애매한 진짜 뭐 불법업 같은 그런 라이센스 산다. 그럼 몇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전 여전히 비싸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윈도우 11도 가격이 내려갈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었어요. 저도 비싸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대학생 때는 학교에서 주는 계정이 있으니까 그걸 썼고 네네. 그다음에 사서 쓴 적은 없어요.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보통 컴퓨터를 살 때 그 컴퓨터에만 쓸 수 있는 라이센스가 포함돼서 나오니까. 맞아요. 그걸로 네네. 썼죠. 그걸 많이 쓰죠. 맥도 그렇게 썼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맥은 사실 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지고 보면 다 그렇죠. 다 그렇긴 한데 이제 별도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업데이트할 때도 돈을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했던 거고 윈도우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학교 통해서 애들은 또 그렇게 해서 학교 계정 받아서 쓰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윈도우즈는 조립식 PC가 있고 거기에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순간부터 윈도우즈는 당연히 돈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서피스를 산다라고 하면 윈도우즈를 무료처럼 느끼긴 하겠죠. 그러니까 서피스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아마 업그레이드는 무료 정책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20만 원 이러면 진짜 비싼 느낌이잖아요. 컴퓨터가 요즘에 너무 싸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에 포함되면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는 게 저도 윈도우즈 최근에 샀거든요. 네. 20만 8천 원에. 아, 근데 사면서
윈도우즈 많이 싸졌는데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장벽이 예전에는 진짜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다시 보니까 그래 윈도우즈 홈 10이면 윈도우즈 10에 10이면 그래도 20만 원이면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특정 기기에 예속되는 버전이 아니라 이제 네네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샀으니까 그래서 아마 더 비쌀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그쵸. 아마 제 아이디에 귀속되는 건가 뭐 그런 걸로 샀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아마 예전에는 8이나 2 때는 버전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 지금 홈프로인데 예전에 막 울티메이트 이런 거 있고 울티메이트는 있고 더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홈 프로페셔널 얼티메이트 이렇게 3개 있었고 중간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뒤에 K가 붙는 게 있었죠 한국어. 지금은 홈 프로 있고 약간 프로랑 거의 비슷한 에듀케이션이 프로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맞아 에듀케이션이란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사실 뭐 일반인은 엔터프라이즈 쓸 일 전혀 없는 프로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기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12 메인은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20만 8천 원 쓰면서 영원히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샀던 것 같아요. 네네. 영원히. 하나쯤 있으면 좋긴 하죠. 네네 맞아요. 아무튼 이제 이 윈도우 11이 나올 예정인데 이제 유출본도 좀 돌아다니는 것 같고 뭐 프리뷰 이런 것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새로운 OS니까 하드웨어 스펙이 조금 올라간 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로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 지금 일단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다이렉트X 12가 지원이 안 되면 아마 설치가 안 될 거예요. 12요? 네. 그게 요즘에 그래도 네이티브 그러니까 CPU 안에 있는 그래픽 카드들이 지원을 하니까 거기서는 될 건데 이제 관공선 끝난 거죠. 관공선은 11을 아직 못 쓰겠지. 10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관공선 XP 쓰는 것 같은데 98이랑 어쨌든 XP. 이게 아예 그러니까 그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특히 막 그런 ATM 기기나 뭐 지문 인식 기기나 이런 네. 데서는 아예 윈도우즈 11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윈도우즈 11은 완전히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는 느낌이 전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봤던 거는 다이렉트 X도 아마 큰 장벽이긴 한데 일단 CPU가 엄청 많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8세대 인텔 8세대부터 될 거예요. 그 밑으로 다 날라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8세대? 오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였고 네. 그거랑 또 TPM 2.0이 반드시 지원돼야 된다? TPM이 뭔가요? 한참 얘기 많이 나오던데 저도 잘 몰라요. 과 관련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냥 TPM 2.0을 지원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데 네. TPM 2.0을 지원 안 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서 이게 메인보드랑 CPU랑 다 지원해야 될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도? 네네 하드웨어 기능이에요. 이게 지원을 안 하면은 아예 그냥 업데이트 할 수 없고 이게 왜냐면은 원래는 1.1이 될 거라고 MS에서 살짝 흘렸었는데 네. 막상 나와보니까 2.0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2.0 기준이면 꽤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갑자기. 약간 그 애플 쪽에도 칩셋 별개로 보안 칩셋이라고 네. 따로 심겨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걸 거예요. 느낌이네요. 네네. 거기 자체 암호화 같은 거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돼서 쓰는 건지까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아서. 그리고 이제 64비트 무조건 네. 남아있고 32비트 이제 안 되고. 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윈도우 그 11 공식 사이트에 가면은 이거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 11이 될지 안 될지. 근데 그거 돌려보면은 왜 안 되는지 안 알려줘. 응? 여기서 안 됩니다라고만 나오고 안 됩니다. 넌 쓸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이제 뭐를 안 알려. 그것도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줘요. 뭐 다이렉트 X 12가 안 된다. 아니면 뭐 TPM이 1.1이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누가 지금 오픈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깃허브에 뭘 만들었어요. Y나 Win 11이라고. 요거 실행해 보면은 그 체크리스트별로 쭉 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 혹시 혹은 이제 안 될 것 같은 이유 그런 걸 쭉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건 전 아직 돌려보진 않았는데 이게 뭐 윈도우 11 깃허브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이 네.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큰 얘기가 안드로이드 앱 실행을 지원하겠다. 얘기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뭐 지금도 블루스택 같은 것들 써서 많이들 하고 계시긴 한데 그걸 조금 더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나 봐요. 근데 이제 아마존 앱 예. 스토어를 쓴다고. 그게 좀 애매했어요. 구글이랑 손잡기가 그렇게 싫었던 걸까요?
구글이랑 손잡기가 그렇게 싫었겠죠? 아, 근데 아마존도 뭔가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네. 아마존도 이런 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의 의지가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약간 저는 이거 이 스펙은 되게 급하게 넣었다라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애플 M1에서 아이패드 앱, iOS 앱이 돌아가는 거 보고 나서 네. 좀 급하게 넣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오히려 맥은 M1 네. 칩이기 때문에 iOS가 되었던 거지. 네네. 그걸 열어준 건 아닌 것 같은 게 빅서 그쵸.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막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 설치하려고 하면 뭐 인증되지 않은 뭐 그런 시스템이나 네네네. 이런 식으로 떠서 그건 막고 이제 있어요. 제조사가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게. 근데 그걸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막고 있어요. 그거 네. 막아야죠. 어. 그거는 뭐 제조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왠지 이거 안드로이드는 결국 뭐 코틀린을 쓴다고 해도 결국은 크게 보면 자바 기반이니까 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도커나 뭐 이런 거 다 어쨌든 가상 머신 돌릴 수 있게 되니까 해서 좀 급하게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랑 안드로이드가 서로 잘 호환이 되냐라고 하면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여기 에뮬레이션 얘기가 있긴 하던데 에뮬레이션 없이 돌릴 수가 없지 않아요? 하이퍼V를 사용하고 쓰겠죠. 그러니까 WSL처럼 윈도우 서브 시스템 4 안드로이드라는 걸 만드나 봐요.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윈도우가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이 뭐 별로 주목받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CPU를 ARM도 다 네이티브로 지원해요. 네이티브로 네, 네이티브로 다 그러니까 한 버전에서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CPU 목록들이 다 있는데 제가 뭐 네. 데스크탑 CPU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원하는 CPU 목록에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ARM이. 그래서 ARM 안드로이드 걔도 다 ARM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안드로이드가 암을 쓰더라도 네. 어쨌든 우리 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아, 안드로이드 네네네네. 앱을 돌리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윈도우즈 모바일이 망해서 이런 거니까 그러네요. 그게 잘 됐으면 윈도우즈 그래서 앱이 돌렸겠죠. 윈도우 암을 지원하니까 그래서 패러렐즈가 네. 그 M1에서 M1 맥에서 윈도우즈를 지금 실행 못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그쵸. 패러렐즈가 엄청 열심히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윈도우 11이 나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수도 있죠. 지원되니까. 그게 기본 스펙에 포함이 돼 있긴 했어요. 여기 네. 되게 웃긴 게 스펙 문서도 있는데 엄청 길어요. 30장 정도. PDF 문서가 하나 있어서 스펙만 30.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그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윈도우 PC가 한 대라서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12월 이후에 서피스가 나오면은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윈도우 서피스? 11 지원에 포커스된 서피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4버전인가요, 서피스가? 그 버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서피스 나오면 무조건 암 버전으로만 나오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전에 있던 암 버전들이 다 엄청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 서피스 고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네. 거죠. 네, 네. 그게 윈도우즈가 암을 전부 다 인텔 브릿지인지 뭐 그걸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걸 되게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이 느린 건지 인텔을 CPU를 에뮬레이션 하는 걸 잘못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느리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에러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됐는데 윈도우 11에서 그게 고쳐지면 그쵸. 사실 그것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꺼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뭐 게임이나 이렇게 약간 옛날 게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하드웨어에서 파격적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아무튼 윈도우 10에 포커스된 하드웨어가 나오면 사고 싶긴 해요. 그런 생각은 있고 근데 굳이 지금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 당장 해야 되냐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또 생태계가 은근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제 얌얌님이 인텔 맥북 쓰고 계신 것 같은데 팬이 열심히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오랜만에 듣는 팬 소리. 벌써 배터리가 반이 됐어요. 근데 애플도 사실 놀라울 정도로 M1으로 빨리 바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지금은 이제 M1 맥북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인텔 맥북 이렇게 검색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그렇겠죠. 않겠고 그러겠죠. 그런 거 보면은 빨리 바뀔 것 같긴 해서 약간 하드웨어로 사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윈도우에 대한 인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윈도우에 다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히 이제 점들인가요? WSL 때문에 윈도우를 조금씩 써보고 있는데 네.
윈도우가 점점 더 이게 저 예전에랑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점점 더 뭘 못하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뭘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앱을 설치를 했는데 스토어에서 설치된 앱이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이게 맥도 보면은 다 그냥 컨테이너화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 100%는 아니더라도. 근데 윈도우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걸 제한하니까 시스템이 되게 깔끔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메인은 아니지만 아직도 다 EXE 설치하지만 네. 그게 메인으로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화된 앱들만 설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깨끗할 것 같긴 하다 느낌이. 약간 그게 윈도우는 점점 지저분해지고 점점 느려지고 막 뒤에서 뭐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되게 많이 받고요. 요즘도 근데 은행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그 뭐지 구라 제거기 네. 그런 거 돌려가지고 그게 액티백스 지워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돌리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근본적으로 다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 모바일 연동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그런 좀 컨테이너라이징 하는 느낌으로 이 OS의 추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갈수록 그 TPM도 그런 느낌이고 TPM도 아마 그런 보안 기능을 앱에서 이제 그냥 네이티브하게 사용하면서 다른 앱들에 연동 못하게 할 거거든요. 점점 네.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하드웨어 스펙을 확 올려버린 거를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사실 저 윈도우즈 새 버전 나오면 가끔씩 그런 거 찾아보거든요. 윈도우즈 1.0부터 10까지 업그레이드만으로 올려보기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 돼요. 예를 들어 윈도우즈 1.0에 돌아가던 프로그램 중에 뭐 리버시 같은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95까지는 돌아가던가? 뭐 그런 식이에요. 물론 윈도우즈 95엔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네네. 그 옛날 걸 하고 싶으면 거기서부터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면 쓸 수 있어요. 물론 7 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 말은 MS가 진짜 열심히 뭔가 옛날 기기를 하드웨어를 다 지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쓰면 쓸수록 지저분해진다고 하는 게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곧 말웨어다라는 오명을 들어가면서까지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막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던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오니까 얼마나 그들도 짜증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번에 한번 싹 엎어서 자기들의 어떤 리소스 관리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승우님이 이제 PC 부품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건 슬픈 일이기는 한데 네. MS의 그런 선택은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윈도우가 그 한참 XP, 비스타 이런 거 나올 시절에는 한 번은 엔티 커널을 쓰고 한 번은 그 윈도우 미로부터 시작됐던 이상한 커널을 쓰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상한 버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미, 비스타 이런 애들이 약간 그렇죠. 이렇게 좀 혹평을 받고 그다음에 엔티 커널을 썼던 2000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뭐 그다음 뭐가 나왔죠? 하여튼 2000 다음에 XP 아닌가요? XP 그다음에 10 윈도우 10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안정적이고 괜찮다. 7, 8 그렇군요. 예. 7, 8.1 그러니까 그랬는데 윈도우 10 이후부터는 그런 커널 얘기가 싹 사라진 걸 보면 뭔가 통합이 된 걸까요? 근데 윈도우 10은 사실 윈도우 10만 업데이트 하겠다는 정책으로 갔었고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윈도우 10이 이제 마지막 윈도우다. 한참 전에 그랬죠. 했었다가 근데 어쨌건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11 나오는 거 주도한 사람이 약간 하드웨어 계열의 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거기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윈도우 11이 설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 잘 몰라서 근데 그런 약간 트렌드가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해서 보면은 그때 CP님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구글이 안드로이드가 점점 iOS화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맞아요. 정리 많이 되고 뭐 인증서가 공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아까 얘기했던 방향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 이게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결국 MS도 MS 앱 스토어를 밀고 싶고 그러려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막 EXE 설치하려고 하면 엄청 안 된다고 하고 귀찮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생기겠죠. 그것도 한참 난리였잖아요. 원래 사용자 계정 컨트롤 나올 때도 그 관리자 권한을 실행할 때 그 화면 바뀌어서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나오는 것도 처음에 엄청 난리였는데 이제 그게 거의 기본이
그게 되겠죠. 비스타에서 난리였는데 특히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붙었을 때 그 화면이 뜨면 리모트 네. 데스크탑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길 가야 되는데 나는 거기 없어서 리모트를 쓴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지 MS가 뭐 윈도우즈가 한 번 좋고 한 번 나쁘고 뭐 이 얘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MS의 모든 제품이 그래요. 엑스박스도 처음에 첫 번째 엑스박스 나왔을 때는 안 좋았고 엑스박스 360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엑스박스 1이라는 애가 나와서 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엑스박스 시리즈 X 뭐 이런 애들이 나와서 걔네가 또 흥하고 있거든요. 윈도우즈도 똑같았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이제 안 좋을 때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상 이게 사실 이번에 욕먹기 되게 좋은 건 많이 했어요. 하드웨어도 갑자기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64비트 예를 들어서 아예 안 좋을 때 윈도우즈 8처럼 그냥 욕먹을 때 그냥 32비트를 버렸으면 그때 욕먹고 끝날 거를 지금 32비트를 버리면 옛날 프로그램 중에서 더 이상 유지보수 안 되는 애들은 다 안 돌아갈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에뮬레이션을 해줄 거냐 하면 전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욕을 먹을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잘 만들었음에도 궁금한 불구하고 게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있죠. 애플이 M1을 내면서 로제타라는 걸 도입해서 인텔과의 호환성을 어쨌든 열어줬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네네네. 근데 32비트에 대한 호환성을 그런 식으로 열어주는 것도 별로 안 좋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게 네. 그 64비트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64비트 앱을 32비트로 돌리는 기능을 한참 동안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가 아니고 32비트, 32비트 앱을 64비트로 네. 돌리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저 완전 옛날에 쓸 때 기억이라서 네. 그것도 거의 사실 명맥이 끊겼어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것도 많았고 하기는 되기는 될 거예요. 안 될 건 없는데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32비트의 가장 마지막 CPU의 이름이 뭔가요? 몰라요. 기억도 안 나 이제. 네. 뭐 왜냐면 이제 그거 인텔 나가서 그렇죠. 그게 사실 그 생태계가 바뀐 게 벌써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그걸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원해 온 것도 사실 엄청난 거고.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뭐 특수 용도로 지금도 32비트 CPU들이 나오고 쓰이겠지만 그냥 데스크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다 넘어간 거니까 사실상. 약간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애플은 뭔가 이렇게 CPU가 바뀌거나 이런 거 바뀌면 항상 로제타라는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는 것 같아요. 처음 인텔 갈 때도 로제타 쓰더니. 정말요? 네,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 로제타 2가 된 거예요? 근데 로제타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로제타는 정확히 얘기하면 로제타 2가 잘 만든 거죠. 네. 로제타는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았던 로제타 것 같아요. 2가 이번에 있는 로제타 2가 너무 잘 만들었고 사실 거의 차이를 모르겠어. 진짜. 그냥 인텔 넘어가서 저는 진짜 그거 걱정했거든요. 키보드 마이스트로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 근데 뭐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아마 하드웨어 연결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사실 일반 유저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인텔 맥북을 그냥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요. 앱을 뭐 M1용 설치한 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냥 쓰거든요. 안 되는 게 없어. 너무 편하게 쓰는 거죠. 물론 뭐 민감 모드 바꿔주긴 했지만 M1용으로 그렇게 써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서 뭐 아무튼 도커만 빨리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도커 아직 문제가 좀 더 있나요? 네. 좀 있어요. 저도 쓰는데 약간 뭐 먹통되는 경우도 좀 있고 최근에 겪은 거는 이제 아직도 겪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파이썬 버전, 도커 버전, 도커 이미지 중에 그 버스터라는 애가 붙어서 이제 나온 배포판이 나오는데 슬림 버스터가 또 있잖아요. 이제 슬림 버스터에는 그거를 네이티브 슬림 버스터 이미지 안에서 PIP로 그 포스트그레스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버스터를 쓰거나 아니면 apt get으로 인스톨해서 빌드 에센셜 뭐 이런 GCC랑 PQ 클라이언트 대분가 뭐 그거를 설치를 해주면 또 되고 그런 식의 약간 그 트릭이 근데 필요하고. 그건 인텔 도커도 똑같이 안 될 텐데. 아니요, 됩니다. 그래요? 네. 뭐지? 그래서 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파이참 연결해서 쓸 때 이제 도커 컴포즈 올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터프리터를 찾잖아요. 근데 최근에 도커가
그 도커 데스크탑 열어보시면 experimental features라고 해서 도커 컴포즈 버전을 V2를 쓸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으로 켜져요. 그러니까 도커를 업데이트 계속 하잖아요. 네네네. 업데이트 할 때 그 기능이 들어간 버전부터는 그게 켜져서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게 켜져 있으면 파이참이 인식을 못합니다. 컴포즈 안에 있는 인터프리터를. 그래서 뭐 도커 컴포즈에서 내가 뭐 서비스 이름을 웹이라고 해놨으면 거기서 웹이 떠야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도커 명령어가 막 나와요. 서비스즈, 뭐 네트워크스, 뭐 볼륨스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한참 당황하다가 알아보니까 그 V2를 꺼야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아무튼 뭐 윈도우 11 얘기니까 네, 다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더 하실 얘기 있으니까 11 관련해서 저 아직 뭐 유튜브는 아니고 프리뷰가 나왔나 빨리? 프리뷰가 이거 뭐 써봐야 나왔어요. 아는 거고 사실 나왔나? 할 수 네. 있는 정식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아닐까요? 좀 네, 걱정된다, 뭐 아마 기대된다. 인사이더에 공개했다고 하네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윈도우 11 공식 발표가 6월 말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일주일 전인가부터 프리뷰판이 유출돼 맞아.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빨리 공개한 것 같아요. 원래는 올해 말에 네. 프리뷰 공개할 거라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급하게 공개한 게 아닌가 네. 싶은 것 같아요. 아마 제일 큰 변화가 우리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윈도우 버튼이 가운데 있다고. 응? 독이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독이 가운데 있고 거기서 왼쪽이 윈도우즈 버튼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윈도우 버튼이 이제 왼쪽 그쪽 사단이 아니라 네. 가운데 원정 쪽으로 구석이 이동했다고. 아니라 네. 약간 모바일 친화적으로 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정부가 MS에 메일을 보낼 것인가. 그렇죠. 액티브엑스 지원 종료 때도 막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막 하고 아니, 그랬었잖아요. 한국은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하나씩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은 소식 하나 전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좀 낙규님이 우울해하시는 소식. 너무 우울하네. 네네. 네, 저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테일스케일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개인 VPN을 구성할 수 있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VPN 서버가 없이 그냥 P2P로 서로 VPN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되게 저도 이제 설치해서 써봤는데 설정할 게 없어. 일단 없어. 네.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그 랩탑이나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집에 있는 나스나 다 그 호스트 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 랩탑의 이름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매직 DNS라는 기능을 켜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호스트 네임을 인식을 해서 제 집에 있는 컴퓨터 아이맥 이름이 그 라쿠니 아이맥이라고 하면 라쿠니 아이맥을 치면 걔랑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웹 브라우저에서. 걔한테 뭐 웹서버를 띄워놨다? 8000번 포트를? 그러면 라쿠니 맥 포트 8000 해주면 그냥 제가 접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DNS도 되고. 써봐야 되는데 되게 편한 게 뭐냐면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를 각 PC에 설치하면은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너무 편하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 중에 되게 좋은 포인트가 이게 되게 잘 만든 게 뭐냐면은 윈도우에서 보면은 네트워크를 홈 네트워크, 뭐 오피스 네트워크 공용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테일 스케일 설치할 때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그 홈이 아니라 개인 네트워크에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그쪽은 보통 다 열려 있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격을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라쿠니 아이맥, 아니지 라쿠니 윈도우 거기다 바로 원격 켜놓고서 들어가면은 내가 밖에서 하는데 다른 거 뭐 포트 포워딩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한 거죠. 네. 이거는 지금 페이지에서 보는데도 그냥 약간 개인 사업자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사무실 네트워크 설정할 때도 네. 너무 유용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얘네는 아니고 텔스케일이 약간 사실은 그 플랜을 보면은 완전 비즈니스용으로 풀려고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시도했다가 포기했다는 얘기를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망처럼 붙어버리니까 VPN을 켜고 끈다는 그런 컨셉이 아닌 거예요. 저희 원래 쓰는 용도가 개발망 들어가거나 그런 용도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안 쓰기로 했거든요. 테스트해보다가. 근데 개인용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개인용은 사실 뭐 항상 붙어있어도 문제될 거 없고, 뭐 포트 그러네요. 포워딩이나 공유기 열어줄 필요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쓰고 있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전할 이제- 소식이 이제 네. 저희가 그거를 쓸 때 한참 써볼 때는 한 사람당 100대 기기까지 써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야, 한 사람당 100대를 어떻게 쓰냐 기기를 진짜 얘네 관대하다 했는데 요번에 이제 최근에 요금 정책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플랜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개인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랜은 솔로 플랜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기기 제한이 20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게 20대인 건 좋은데 20대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팀 아. 플랜으로 가면은 인당 곱하기 디바이스를 계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팀에서 여러 명 쓰지 않으면은 사실 20대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네. 써보니까 저는 이제 개발 테스트하고 그런 용도로 쓰니까 기기는 조금 많긴 해요. 왜냐면은 윈도우에다 올린 다음에 윈도우 VM 올린 다음에 거기다 또 거기를 깔았거든요. 왜냐면 윈도우 VM에다 넣어서 네트워크 여러 중에 또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그 깔아버린 거예요. VM에다가. 그럼 바로 통신이 밖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또 WSL에서도 이제 WSL이 그 IP가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도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거기도 클라이언트 테스트 깔아서 좋네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WSL2에는 시스템 D가 안 돼서 자동으로 띄워지질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군요. 그리고 테스트 네. 해보고 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기기가 한 9대 정도까지 늘어나 있어서 아 이거 가족이랑 같이 쓰려면은 뭐 나스 공유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아 조금 20대면 아슬아슬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이랑 이제 등록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낙교님만큼 하드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가상기기들이 디바이스들이 붙지 그래도 않아서 이제 모바일들 붙이기 시작하면은 벌써 4대 가족 4명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10대를 넘는 거는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0대를 넘는 거는 그렇긴 하죠. 네. 낙교님 같은 분들 빼면 그렇긴 하죠. 일단 기기가 2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 근데 이제 가상 윈도우 가상 그러니까 뭐 리눅스 가상을 아무리 띄워도 20개가 그러니까 저는 가상을 포함을 해도 네. 한 6개 음.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연결을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아닌 걸 빼면 아. 확 줄어들죠. 예를 들어 아이폰에 붙을 이유는 물론 아이폰이 다른 데 붙기 위해서 하긴 하겠지만 네네네. 근데 그런 살 느낌인 거? 것 같아요. 무한 제공해 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한 10테라로 줄이면은 여전히 무한인데 되게 줄어든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명륜 진사갈비처럼 무한으로 주는 데서 그램수 제한을 하기보다는 더 달고 짜게 만들어서 더 못 먹게 하죠. 그런 느낌? 아무튼 아니 그래도 너무 테스트 좋긴 해요. 좋아요. 예.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얘기했던 게 얘네는 차라리 개인 플랜을 맞춰서 이런 홈 네트워크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용도로 유료 플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 단위로 한다 해가지고 뭐 유저는 네. 한 3명 정도 3명이나 4명까지 허용을 하되 다른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무료 플랜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예를 들면 지금 너굴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특정 기기를 저한테 허용해주는 그런 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또 기능이 쉐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 다른 네트워크의 그러면 장비를. 무료 플랜 아이디를 한 10개쯤 만들면 근데 이제 무료 플랜에서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무료에서. 기능적으로는. 막았겠죠. 사실 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쉐어 기능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잘 구성이 되면 되게 좋은 기능이겠다 싶긴 했거든요. 그러네요. 아니면 테일 스케일로 바스티온을 만들어서 그것도 가능해요. 거기서 맞아요. 또 네. 테일 스케일로 또 막 들어가게 하면 무료 플랜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도 약간 게이트웨이처럼 쓸 수 있는 릴레이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AWS 망을 열어주려면은 어차피 다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한 대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가는 릴레이 서버가 또 있어요. 음. 그걸 쓸 수도 있어요. 홈 네트워크 안에서는. 특정 한 대 돌아가는 게 있으면 거기다 씹어버리면은 걔를 통해서 이제 한 대로 인식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컨셉이랑 맞진 않죠. 그렇죠. 맞진 않죠. 아무튼. 네, 아무튼 잘 쓰고 있는 서비스가 조금 빡빡해져서 아쉬웠다는 불평을 아니죠. 한번 들어놓았습니다. 굉장히 널널했는데 조금 덜 널널해졌다. 네. 거품이 꺼지고 있다. 안에서 얘네도 잘 돈을 되면 벌어야 좋겠어요. 또 지속 가능하니까. 잘 되면 좋겠어요. 잘 되면 이건 좋겠고. 일단 컨셉이 너무 좋고 네. 원래는 이거 찾아봤던 게 이제 와이어 가드를 VPN 설치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거를 쓰는 뭔가 VPN 프로그램이 없나를 찾아보면서 원래 처음에 알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네도 프로토콜 와이어 가드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컨셉이나 앱 동작이 너무 좋긴 한 것 같아요. 퍼스널 프로가 있네요. 진짜요? 100대까지 가능한. 돈 내고 쓰는 거예요? 퍼스널 프로니까 그렇겠죠?
프로는 돈을 내겠죠. 퍼스널 프로로 또 만들었구나. 그래서 서브넷을 2개로 늘려줬고 뭐 그런 게 있네요. 그럼 돈 나중에 필요하면 그거 쓰면 되겠네요. 퍼스널 프로가 어디 있어요? 그 프라이싱에서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좀 더 내려가야 네, 되는구나. 밑에 글로 되어 있는 퍼스널 프로를 좀 안 좋아했나 봐요. 개인은 프로가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아까 라키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테일스케일이 이제 항상 VPN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설치하실 때 그게 싫으시면 보통 이제 스타트 온 로그인이라는 그 옵션이 켜져 있더라고요. 기본으로. 네네네. 근데 그거를 꺼두시면 얘가 기본으로는 안 붙어요. 근데 무슨 딱 말이냐면 켰을 때는. 저희는 그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용자들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예. 그게 안 되는 그건 거죠. 이해해서 네. 이제 그 부적합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필요하실까봐 네네네. 예,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얘 옥타도 붙고 엄청 그러니까 옥타가 잘 돼서. 원래 $20짜리 플랜에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테스트했던 건데 지금 $5로 플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팀 괜찮은 것 플랜부터 같아요. 되네요. 근데 여전히 좀 애매하지 않나? ACL이 진짜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얘네 쓰려면은 망 관리하고 그런 부분. 그러게요. 여전히 그 나쁘진 않은데 좀 커넥션 관련해 그런 게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퍼스널 프로 플랜이 밑에 적혀 있고 연 $48니까 한 달에 $4 정도, 5,000원 정도. 면은 100대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근데 이거 약간 VPN 얘기가 나와서 혹시 몬트레이 얘기하셨나요? 맥OS? 아니요. 거기에 무슨 그것도 나왔죠. 거기에 무슨 VPN 같은 거를 애플이 해주는 거 같은 게 뭐 추가가 됐거든요. 웹브라우저예요? 아니면 사파리로 아마 쓸 수 있는 것 같고 애플에서 이제 이번에 보안으로 추가한 건데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라는 요금제로 바꾸면 금액은 안 바뀝니다. 네. 그냥 무조건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건데 프라이빗 릴레이라고 해서 URL을 암호화해서 애플에 보내고 또 컨텍스트 데이터를 따로 암호화를 해서 두 벌로 나눠서 애플에 보내면 VPN처럼 자기들이 그걸 숨겨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써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일단 동작 방식만 대충 들어보면 애플이 모든 트래픽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 테일 스케일을 보니까 애플 기기끼리 시키나라는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일스케일은 걔네 서버를 통해서 콘텐츠가 가진 않거든요. 처음에 연결만 이제 맺을 때만 맞아요. 가능하고. 그래서 뭔가 VPN을 애플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겠네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컨셉을 정확히는 이해 못했는데 이번에 몬트레이에 추가된 게 은근히 많아서 다음에 몬트레이 한번 또 얘기해봐야겠네요. 몬트레이는 앱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내부적으로 뭐가 보안 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 그리고 빨리 M1이 되고 싶네요. 10% 남았네. 1시간 했는데 진짜. 그리고 아직 빅서 쓰시는 분, 빅서 안 간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왜요? 그러니까 인텔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M1 쪽이 많이 포커싱 돼 있었고. 빅서가. 네네. 그래서 굳이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넘어가야 되나? 빅서 전게 뭐였죠? 카탈리나? 카탈리나인가? 맞나요? 기억도 잘 안 난다. 저도 M1 좋은데? 넘어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원래 인텔 업데이트 안 하다가 M1 사면서 다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카탈리나 맞네요. 빅서 좋은데? 몬트레이도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